여러분은 오픽 서베이에서 주제를 선택할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나요?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영화 보기, 공연 보기, 콘서트 보기처럼 성격이 유사한 주제들을 묶어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이 주제들을 선택했다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질문들을 만나서 시험장에서 크게 당황했다라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 세 가지 주제를 무턱대고 선택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찾고 창고지기 윤석한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오픽 서베이 세 번째 항목인 거주지를 고르는 섹션에서 독신보다는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주제를 선택할 때는 우리말로 된 주제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시험 준비 전략입니다. 쉽게 생각한 주제 속에 예상치 못한 까다로운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 서베이 네 번째 항목인 여가 활동에서 흔히들 선택하는 영화, 공연, 콘서트 보기를 선택했을 때 출제될 수 있는 기출문제들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험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빼는 것이 좋은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학생들에게 선택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주제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공연, 콘서트 보기를 선택했을 때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을 문제 유형별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가 아닌 우리말 해석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등장하는 이미지들을 사진을 찍어놓거나 화면 캡처를 해놓고 문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각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로라도 대략적인 줄거리를 잡아보는 것이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 순발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오픽 시험에는 모두 10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죠? 1번 유형부터 만나보시죠. 왼편에 있는 세 주제에 대한 키워드에 주목하세요. 특히 우리말로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의 영어 키워드는 theater입니다. 이 주제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어쩌면 이 세 주제를 아우르는 가장 넓은 의미의 단어는 공연, 즉 theate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 보기에 대한 기출문제에서는 show, movie, concert, 그리고 performance라는 단어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1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현재 시제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하는 유형인데요. 주제의 특성상 모두 종류를 묻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유형도 역시 현재 시를 이용해서 활동, 루틴 혹은 단계나 절차를 묘사하는 유형인데요. 영화와 공연 보기에서는 절차를 묻고 있고 콘서트에서는 루틴에 대한 묘사를 하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이제 과거 경험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최초 경험이나 최근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 유형 3번의 특징인데요. 영화와 콘서트에서는 최근 경험을 설명하라는 내용이지만 공연 보기에서는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된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연 보기 문제 내용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에서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픽날에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14번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9번과 매우 유사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좀 더 배점이 높은 4번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유형인데요. 잘못된 문제 정보가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화 보기에 대한 문제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유명 오픽 교재들에 실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절대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정 배우와 관련된 특별히 인상적인 사건, 사고나 미담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공연과 콘서트 문제 내용은 전형적인 인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문제의 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플레이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픽날에도 3단계나 4단계를 선택했을 때 맨 마지막 15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가장 쉬운 문제 유형들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에게 영화, 공연, 콘서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6번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롤플레이 문제 유형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챙겨두세요.
영화와 공연은 매표소에 연락해서 티켓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콘서트 보기에서는 콘서트에 함께 가자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상황으로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반드시 11번에 출제되는데요. 12번에 출제되는 다른 롤플레이 문제 유형도 만나보겠습니다. 11번, 12번, 13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콤보는 반드시 세 문제의 내용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보기의 경우에는 매표소 실수로 잘못된 티켓이 발행된 상황이고, 즉 상대방 잘못이죠. 공연과 콘서트는 사정상 갈 수 없게 되어서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 설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즉 내가 잘못한 상황입니다. 콘서트에서는 몸이 아프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12번에서는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롤플레이 상황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프다는 상황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3번 문제인 8번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유형 8번은 12번과 유사한 또 다른 과거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영화에서는 티켓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연과 콘서트에서는 가고 싶었지만 사정상 갈 수 없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이 문제 유형은 배점이 매우 높아서 IM3 이상의 등급을 목표로 오픽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매우 중요한 유형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최고 등급인 AL이 결정되는 두 개의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오픽라인에도 5단계나 6단계를 선택했을 때 반드시 14번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9번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이것과 저것 혹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라는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연령대의 선호도를 비교하라는 문제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공연에서는 과거와 현재 비교, 그리고 콘서트에서는 연령대별 콘서트 선호도를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유형 만나보시죠.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하는 최고 난도의 10번 유형입니다. 세 개의 주제 모두 이슈나 걱정거리 혹은 관심사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네요. 목표 등급이 최고 등급인 AL인 경우에는 문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의 답변을 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개의 주제를 선택했을 때 출제되는 30개의 기출문제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진을 찍어놓거나 화면 캡처를 통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픽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심지어 오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세트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주제별로 한 세트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기출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니까 오픽에 등장하는 주제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개 이상의 문제 세트 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 공개된 문제들 중심으로 시험 준비를 했다가 막상 시험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출제가 되면서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룬 3개의 인기 주제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제들이니까 하나 이상의 문제 세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3개의 인기 주제들 가운데 영화 보기와 공연 보기는 다행스럽게도 문제 세트 수가 딱 1개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개해드린 기출 문제들이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반가우시죠?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콘서트 보기는 문제 세트 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오픽 서베이에서 콘서트 보기를 선택하려고 생각 중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출문제 세트를 역시 한글 요약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내용을 보시고 만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콘서트 보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콘서트 보기를 버리시면 됩니다. 문제들을 2개씩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 1번과 2번 유형인데요. 1번 유형에서는 장소 묘사가 등장을 하는군요. 공연장의 크기, 모양, 그리고 그 공연장을 좋아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1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콘서트와 관련된 루틴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주로 누구와 가는지, 선호하는 좌석이 있는지, 콘서트 전후에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 경험 유형들을 볼까요? 3번 유형은 최근에 콘서트에 갔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6하 원칙에 근거해서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유형은 인상적인 과거 경험을 설명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조금 내용이 독특합니다. 처음 갔었던 콘서트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육하 원칙에 근거한 다양한 배경 정보들을 설명한 후에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롤플레이 문제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5번 유형에서는 상대방에게 좋아하는 콘서트홀에 대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에 출제되는 6번 유형은 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을 주문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티켓 주문하는 것에 관련돼서 상대방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번에 출제되는 7번 유형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인터넷으로 티켓을 주문하기로 했고 그런데 당신 신용카드 내역에 비용을 지급한 내용이 있는데 하지만 티켓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티켓 판매처에 연락을 해서 주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3번에 출제되는 8번 유형 볼까요? 역시 12번과 비슷한 상황을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네요. 잘못된 티켓을 받았거나 아예 티켓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받은 티켓에 문제가 있었거나 등등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AL이 결정되는 9번 유형과 10번 유형 보겠습니다. 9번 유형에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기술적 발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콘서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네요.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변화를 설명하라고 하면서 이런 기술적 발전이 공연 관람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10번 유형은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연주자들의 연주나 의상 혹은 콘서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요. 콘서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콘서트 관객이나 공연 자체에 이런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하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영화, 공연, 콘서트 보기 가운데 문제 세트 수가 하나가 더 있는 콘서트 보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내용 역시 살짝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 독신과 가족과 함께 거주 중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오픽이라는 시험은 문제수가 굉장히 많아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항상 출제가 되지만 내 선택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수를 1%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시험 준비 전략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서 목표 등급 꼭 달성하세요.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카톡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때 기존 등급과 목표 등급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목표 등급 달성에 필요한 꿀팁, 즉 고급 정보, 시험 준비 전략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